결핍. 오늘은 이 단어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근황을 듣는 순간, 거울 앞에 서는 순간에 마음 한쪽이 조용히 기울 때가 있습니다. 어딘가 채워지지 않은 자리 하나가 유난히 또렷해지는 날도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마음의 습관을 오래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문장 하나가 오늘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오늘의 핵심은 이 문장 옆에 조용히 놓아두겠습니다. 없는 것에만 시선이 머물면 마음이 마를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함께 바라볼 때 삶은 다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왜 자꾸 빈자리를 향하는지, 채운 뒤에도 왜 다시 허기가 돌아오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하루를 조금 덜 소모하며 살아갈 길이 있는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단치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당대 문화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소설가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유하고 화려한 집안이었지만 집안 분위기는 따뜻하기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어린 아르투어는 그 사이에서 일찍 외로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상인이 되기를 바랐고 아르투어는 책과 사색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자신이 끌리는 길을 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나폴레옹 전쟁의 소용돌이 속이었습니다. 유럽은 흔들렸고 사람들의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인간의 욕망과 고통을 집요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지만 청중은 많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철학계에는 헤겔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었고 쇼펜하우어의 시선은 유행과는 다른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실망이 쌓이면서 그는 대학을 떠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비교적 고요한 생활을 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산책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생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의 걸음으로 시간을 가늠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푸들 한 마리가 함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름을 아트만이라고 불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의미였든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동행이 그의 하루를 현실 쪽에 붙잡아 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강변길의 공기와 발걸음 소리, 물가의 바람 같은 것들이 생각을 지나치게 부풀지 않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행복을 쫓는 모습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민하게 붙잡은 것은 욕망이 채워진 뒤에도 다시 찾아오는 허전함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얻지 못해서 괴롭고 또 어떤 날은 얻어놓고도 금세 시들해지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는 인간의 하루가 종종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처럼 느껴진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이 쉬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요한나와의 관계도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사교와 교류 속에서 살고 싶어 했고 아들은 그런 방식이 마음에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둘은 자주 부딪혔고 오래 만나지 않은 시간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가 깊다는 사실을 그는 거기서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관계에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고슴도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도 같은 결을 가집니다. 추운 겨울에 서로 기대고 싶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를 찌르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실제로 결핍을 느끼는 장면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뉴스피드에는 누군가의 승진 소식, 해외여행 사진, 세차 인증이 흘러갑니다. 그는 화면을 내리다가 문득 자기 통장 잔고를 떠올립니다. 이번 달도 빠듯합니다. 대출 이자, 관리비, 아이 학원비, 카드값이 줄줄이 나갑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저녁을 먹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설거지를 하고 잠들 것입니다. 반복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 마음이 슬쩍 얄궂게 굽니다. 나는 왜 이렇게 특별한 게 없을까 같은 생각이 스쳐갑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안에 있던 것들이 갑자기 작아 보이는 기분 말입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집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집을 샀더니 차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차를 사니까 이번엔 애들 학원비가 걱정이었어요. 큰애가 대학 가니까 작은애도 보내야 했고 둘 다 졸업하니까 결혼 자금이 걱정이었어요. 그분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돌아보면 늘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더라고요. 지금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니 그게 걱정이고 자식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 또 마음이 불안하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어르신 한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세대는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이 장면에서는 돈이나 물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이 보입니다. 채우면 잠깐 안도하고 그 다음 칸이 곧바로 나타나는 방식 말입니다. 어느 주말 오후 한 여성이 백화점을 걷고 있습니다. 세일 기간이라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방 매장 앞에 멈춰 서는데 진열된 가방이 예쁩니다. 가격표를 보면 부담스럽습니다. 대신 할인이라는 글자가 마음을 눌러줍니다. 이번 달만 아껴 쓰면 될 거야. 카드를 꺼내 결제를 마칩니다. 그 순간은 분명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옷장 속에 비슷한 가방이 이미 몇 개 있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기분이 갑자기 나빠지기보다는 허무해집니다. 왜 또 이랬지 같은 마음이 잠깐 지나갑니다. 이런 마음의 반응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익숙한 것에 금방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이사 온 집은 신기하고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저 집이 됩니다. 새로 산 신발도 처음 며칠은 기분이 좋지만 곧 일상으로 녹아듭니다.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뇌가 변화에 민감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성질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늘 다음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이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단 오를 때마다 통증이 있었고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왔습니다. 옆자리에는 목발을 짚은 노인이 앉아 있고 저쪽에는 휠체어에 탄 중년 남성이 보입니다. 보호자와 함께 온 젊은 환자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걸을 수 있구나. 평소에는 무릎 통증만 생각했는데 이 순간만큼은 두 다리로 서 있다는 사실이 새삼 다르게 느껴집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이름을 부릅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아프긴 해도 움직일 수는 있네. 쇼펜하우어가 무엇을 말했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순간에 드러나는 감각입니다. 몸이 불편해질 때 비로소 당연했던 것들이 선명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숨 쉬는 것, 걷는 것, 밥 먹는 것이 얼마나 큰 바탕인지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그러다 흔들리면 깨닫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요. 은퇴한 한 교사는 이런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갈 곳이 없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바빠서 힘들었는데 막상 그만두니까 허전했어요. 그분은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보내자 싶었죠. 그런데 한 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선생님, 다음 주에도 와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분은 그때를 떠올리며 웃으셨습니다. 그 아이 손이 참 작고 따뜻하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뒤로는 화요일이 기다려져요. 아이들이 선생님 왔다? 하고 뛰어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는 큰 의미예요. 이쯤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가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여백을 만들었다면 지혜의 산마루를 구독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음 문장을 고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점심시간, 한 직장인이 혼자 밥을 먹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식당이고 메뉴는 김치찌개 하나뿐입니다. 사장님이 오늘도 오셨네요 하고 웃으며 인사합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을빛이 테이블 모서리에 얇게 걸리고 국에서 올라오는 김이 유리창을 잠깐 흐리게 만듭니다. 국 한 술을 뜨면 따뜻한 온기가 입안에 퍼지고 적당히 익은 김치 맛이 혀끝에 남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괜찮네. 거창한 깨달음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짧은 평온이 오후를 조금 덜 거칠게 만들어줍니다. 밥을 다 먹고 나오는데 사장님이 조심히 들어가세요 합니다.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옵니다. 문을 나서자 바람이 살짝 붑니다. 시원합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엔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큰애는 서울 가고 작은애는 결혼하고 다들 잘 사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더라고요. 이제 뭐하고 살지? 싶었어요. 그러다 동네 친구들과 노래교실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서 트로트 부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그날은 하루가 괜찮아요. 별거 아니지만 그게 나한테는 큰 위로더라고요. 옆에 앉아 계시던 다른 할머니가 말끝을 받았습니다. 나도 혼자 살 때는 매일이 무료했는데 여기 나오면서 사람 만나니까 좀 나아졌어요.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요.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위로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라 함께 부르는 노래와 짧은 인사, 반복되는 약속 같은 것들이 사람을 지탱하기도 합니다. 한 중년 여성이 시장에서 장을 봅니다. 감자 한 봉지, 파 한 단, 두부 한 모, 고등어 2마리. 장바구니가 묵직합니다. 시장 바닥은 물기로 축축하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부딪힙니다. 싸게 줄게요. 오늘 들어온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걷습니다. 집에 가면 저녁을 차릴 것입니다. 남편이 오늘 반찬 뭐야 하고 물으면 그냥 된장찌개하고 답할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저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 안에는 삶의 온기가 숨어 있습니다. 시장을 나오는데 비가 조금 뿌립니다. 그녀는 우산을 펼칩니다. 빗방울이 우산에 톡톡 떨어지는 소리가 생각보다 고요합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어갑니다. 기다리는 동안 옆에 서 있던 할아버지가 비 오네요 하고 말을 건넵니다. 그녀는 그러게요 하고 답합니다. 짧은 대화입니다. 다만 같은 하늘 아래 서 있다는 사실이 잠깐 마음을 덜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군가와 나눈 말이 있었습니까? 밥 먹었어. 오늘 날씨 좋네. 조심히 들어가 같은 짧은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들이 사실은 서로를 확인하는 작은 안부였다는 것을요. 한 남성이 아버지 산소에 다녀옵니다. 계절이 가을이라 산길의 공기가 차갑고 맙습니다. 숨이 찹니다. 무릎도 아픕니다. 그래도 걷습니다. 산소에 도착해 풀을 뽑고 낙엽을 쓸고 한참 앉아 있습니다. 산 아래로 마을이 보입니다. 지붕들이 빼곡하고 연기가 몇 군데서 올라옵니다. 저녁을 짓는 집들입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늘 부족하다고 사셨는데 지금 나도 비슷하게 살고 있구나. 아버지는 평생 일하셨습니다. 나중에를 말하며 견디셨고 결국 몸이 먼저 멈추셨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동시에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내가 아직 걷고 있다는 것, 숨이 붙어 있다는 것.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붉고 구름이 보랏빛으로 물듭니다. 그 풍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말없이 사람을 달래기도 합니다. 그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삶은 때때로 가혹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기대는 빗나가며 노력은 늘 공정하게 보상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잠듭니다. 그 반복 속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밝게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던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질서였던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걷고 같은 자리에서 읽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것 말입니다.
삶이 흔들릴수록 작은 규칙이 사람을 지탱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한 노인이 베란다에 서서 창밖을 내다봅니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하얀 막이 얇게 깔리고 가로등 불빛이 눈송이를 비춥니다. 세상이 고요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유자차에서 올라오는 향이 코끝에 닿고 한 모금 삼키면 목구멍으로 온기가 내려갑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순간이 나쁘지 않네. 밖에서는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눈이 쌓여 신이 난 모양입니다. 그는 잠깐 미소 짓습니다. 오래전 자기 아이들도 저랬습니다. 지금은 다들 어른이 되었고 각자의 삶을 삽니다. 가끔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짧은 통화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 짧음이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조용히 배웁니다. 평온은 욕망을 다 채웠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한 걸음 비켜서서 지금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여성이 피아노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55에 처음 배우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고 음표를 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음 한 음 눌러보면 시간이 흐릅니다. 선생님이 잘하셨어요 하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의외로 기쁩니다. 집에 와서 혼자 연습합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누가 점수를 매기지 않으니까요. 그냥 소리가 나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반 수강생과 마주칩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선생님도요. 짧은 인사입니다. 다만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 시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툴러도 늦어도 작아도 괜찮은 시작 말입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년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어요. 그래서 도서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뭘 읽어야 할지 몰라서 신문만 봤죠. 그러다 옆 테이블에 앉은 분이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서너 권씩 읽어요. 읽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요. 그게 좋아요. 그분은 덧붙였습니다. 여기 오는 게 일상이 됐어요. 직원분들도 얼굴 아시고 자주 보는 분들도 생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한테는 큰 변화예요. 쇼펜하우어는 사람과 삶에 대해 환상을 크게 품기보다 기대를 낮추는 쪽이 마음을 덜 다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냉소가 아니라 상처를 줄이기 위한 현실 감각에 가깝습니다. 완벽한 관계, 완벽한 직장, 완벽한 삶을 꿈꾸다가 현실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높이를 조금만 조정하면 그 자리에 다른 풍경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부부가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아내가 행주질을 합니다.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가 부엌을 채웁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오고 부엌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됩니다. 거기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젊지 않습니다. 주름이 많습니다. 다만 함께 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아내가 수고했어요 합니다. 남편이 당신도 하고 답합니다. 둘은 거실로 갑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집 안에는 잠깐의 조용함이 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줍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혼자 사시든 가족과 사시든 그 공간 안에서 느끼는 작은 안전함이 있으십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문장 하나에서 출발해 마음이 왜 자꾸 빈자리를 향하는지, 채운 뒤에도 왜 허기가 돌아오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하루를 지켜내는 작은 장면들을 함께 지나왔습니다. 큰 결심을 만들지 않아도 삶은 때때로 한 장면으로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가장 평온했던 순간 하나만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따뜻한 국 한 숟갈이었을 수도 있고 짧은 통화였을 수도 있고 창밖의 하늘빛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일은 조금 덜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댓글로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최근 어떤 작은 것에
고마움을 느끼셨습니까? 둘째, 평소엔 당연하게 넘기다가 문득 귀하게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산마루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장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